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은 블랙먼데이였습니다. 5천이 깨졌었는데요. 오늘은 급 반등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3% 넘게 급등 중입니다. 이 상황, 일시적인 반등인 건지 아니면 계속 가는 건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코스피 지수는 거의 5,200까지 오르는 것 같아요. 5% 가까이 올랐어요.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을 했더라고요.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네. 할 정도로 급락과 지금 현재 급등을 하루 사이에 보여내고 있는데 네. 지금 5,191 현재 나오고 있고 거의 4.9% 정도 코스피를 네. 회복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136 정도를 현재 실시간으로 보여서 3.5% 정도를 회복하고 네. 있어서 사실상 어제의 낙폭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0%, 코스닥도 뭐 한 70% 정도 회복하면서 네. 충격을 좀 확실하게 씻는 지금 분위기를 보여내고 있고요. 네. 그 매수 주체 그 시장 관여 주체 관련해서도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 네.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약 3천억 이상, 또 기관도 한 7천억 이상 현재 매수, 그다음에 개인이 약 한 7, 8천억 정도 매도에 나서면서 어제랑은 네.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어제는 있습니다.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서 개인이 그걸 다 사들였고 네. 오늘은 이제 좀 올랐는데 반대로 개인이 이제 좀 또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네. 거. 이거 어떻게 의미가 좀 있나요? 네, 일단 어저께 떨어진 원인을 굳이 이제 어저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일단은 케빈 워시 차기 이제 연준 의장 지명 소식이 시장을 강타했는데요. 네. 그분이 예를 들어서 매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일단은 단견이긴 합니다만 그런 소식이 일단 빠르게 전파가 됐는데 그 소식이 어떤 데에서는 별 충격이 없습니다만 어떤 데에서는 충격을 줄 여지가 있는 섹터가 있었죠. 네. 그게 바로 최근에 급등을 했고 유동성에 기반해서 특히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금, 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네. 쪽 섹터를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대량으로 사실은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쉽게 말하면 이제 마진콜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이 약 10% 정도 빠지고 은이 하루에 30%가 맞아요. 빠지는 네. 역사적 대폭락장을 연출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신용거래라든지 프로그램 거래를 했던 쪽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담보를 메운다라든지 하는 2차적인 자금 수요가 생기게 돼요. 네. 그럼 거기서 사실은 이제 크게 펑크가 탁 난 부분을 어디서 메울 거냐면 기존에 벌어뒀던 곳, 차익 실현이 가능한 곳, 현금을 바로 뺄 수 있는 곳에서 먼저 돈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맞습니다. 하락을 했던 거군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면 이제 증시가 빠지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나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뭐 미국발 소식을 추후에 받을 때 가장 빼기 좋은 시차에 걸려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빼면 이제 바로 좋은 사실은 차익 실현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빼기에 적절한 시장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준 의장에 대한 어떤 식의 판단, 그게 이제 자산 금, 은 같은 현물 시장을 좀 건드렸고 그로 인한 마진콜이라든지 자금 수요가 나중에 다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이 흐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흐름 속에서 당연히 이제 기관들은 이제 현금이 필요했던 건데 개인들이 볼 때는 우리 시장이 그렇게까지 빠질 상황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급등을 통해서 못 들어왔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진 우리 개인분들이 네. 어제 대량 매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루 사이에 이제 케빈 워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해석들도 좀 나오면서 투심이 많이 회복된 모양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다시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정리된 매매 패턴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보고 네.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파는 이유는 뭐 기존부터 쭉 좋았다라는 흐름에 있는 개인도 있겠지만 어저께 단기 차익을 목표로 해서 들어왔던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차익을 실현하는 매도세가 하루 만에 나오는 것으로도 이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 지명 소식이 이제 이 모든 걸 촉발을 했는데요. 교수님 보셨을 때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일단 이제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매파하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각.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반응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경제학 박사가 아닌데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과연 있을까라는 이제 어떤 의구심 뭐 이런 두 가지 어떤 단견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좀 저는 깨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케빈 워시가 그동안 해왔던 발언, 그다음에 케빈 워시가 이제 경험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이 사람을 이분법적인 어떤 비둘기파나 매파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유동성에 대한 이제 경계심은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벤 버냉키 당시 의장이었고요. 그때 뉴욕 연준 이사로 이 30대 젊은 이 케빈 머시가 이사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페드 그 워싱턴 DC에 있는 페드와 뉴욕에 있는 월가들과의 이제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하나의 인사로서 케빈 머시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 2008년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유동성으로 인한 어떤 버블, 그다음에 또 다른 유동성 정책으로 인한 그거의 명과 암을 직접 몸소 경험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그런 통화 정책에 있어서 어떤 한계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이분이 강조하는 게 그런 유동성 잔치보다는 다른 데 방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AI를 얘기를 하고 혁신성, 생산성에 의한 어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그래서 네. 상승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게 시장이 본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이 추구하는 바가 결코 무조건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매파적인 어떤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보통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 실업률이 이제 높아지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실업률이 다시 이제 낮아지면은 금리를 뭐 인상하겠지라는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은 실업률이 낮아진다, 고용이 좋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금리를 인상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만 안정이 돼 있다면 그것이 어떤 기술 혁신과 생산성에 의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이제 성장을 한다면 결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압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생산성 있는 기술 혁신에 의한 경제 성장이 담보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내가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매파 인사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금리가 인하 못할 거다 또는 과도하게 인상할 거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 오늘은 지금 좋은 모습인데 네. 이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질지 이것도 궁금해요. 2월에 지금 실적 발표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SK 하이닉스 지금 8% 넘게 오르고 삼성전자도 7% 넘게 오르네요.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5천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4,200에 마무리를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장중에 5,300도 터치하고 5,200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올라왔던 사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유동성 장세고요. 두 번째가 탄탄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거든요. 세 번째가 뭐 우리 시장을 이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게 하는 정책 모멘텀인데 이게 시장의 숫자가 5천을 돌파했다고 5,200을 돌파했다고 소멸됐느냐라고 보시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200은 숫자에 불과하고요. 여전히 이 세 가지 사유가 탄탄하다면 숫자가 5,200으로 가든 300으로든 400으로 가든 생명력이 있는 한 이 쉽게 말하면 훈풍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좋게 봅니다.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방금 하루새 이제 전 세계가 약간 재채기를 알았던 것은 생채기를 네. 알았던 것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동성 장세라는 뭐랄까 시장을 받침하고 있는 큰 그라운드가 지진이 난 거 아닌가라고 일단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네. 그건 아닌가 봐라고 하니까 유동성 관련해서는 네. 일단은 기존에 있던 흐름이나 경로가 이상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저께와 오늘 사이 실적이나 반도체 관련한 어떤 경기나 이런 게 달라진 게 없죠.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정부의 시장 개혁 조치까지도 문제 없다라고 보니까 적어도 4,200에서 5,200까지 올라올 때까지 빠른 속도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담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좋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전망은 유지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 은 그리고 네. 비트코인 이거 엄청 폭락을 네. 했는데 이들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기존의 증시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팔아서 이익을 남깁니다. 금이 새끼를 낳나요? 그러니까 돼지처럼 이걸 네. 사실 무수익 자산이라고 네. 하거든요. 이게 새끼를 낳거나 열매를 맺거나 이자를 내는 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금, 은을 왜 사냐라고 할 때 사실은 제1원칙은 안전자산으로의 회귀입니다. 도피자란 말이에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으로 도망간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국제정세도 불안하고 그런데 도망가는 피난처로서의 안전자산 치고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은 안전자산 기능 더하기 오르네라고 하니까 이것 자체를 투자 내지는 투기로 보는 추가적인 수요가 붙었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근데 어저께 대폭락장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게 뭐냐면 무려 하루에 30%가 빠진단 말이에요. 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알고리즘 매매라든지 투기적 매매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까지는 확보하겠으나 지금 유동성이 조금만 건드려도 흔들린다라는 건 이제 시장이 확인했기 때문에 네. 무작정 지금처럼 금이 뭐 5,600까지 간다, 은이 역사상 최고치를 또 넘는다라고 믿기에는 시장의 신뢰가 많이 손상됐다. 그래서 투기적 기능이나 자본적 기능이 얹어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손상을 입었고 그게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식과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